저희 병원이 이제 1년여 동안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데 입원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격리 병상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질문 같은 거를 받을 기회가 많은데, 그리고 환자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은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따로 오늘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3분을 줌으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과 대화하시는 거를 좀 찍어서 나중에 오시는 코로나 환자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부탁을 들어주신 저희 환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이렇게 나오게 녹화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소리만 나오게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환자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 병실에 계신 분이시고요. 입원하신 지가 2분은 10하루째 되시는 분, 한 분은 15일째 되시는 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고 뒤에 호칭을 그냥 이름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로 호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뵀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제 얼굴 처음 보시죠? 네, 저 맨날 이 우주복 입고 입은 분만 뵀었어요. 그렇죠. 방호복 입고 맨날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셨죠?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그 병실이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님, 기침 누가 하시죠? 아직 기침하시는 분 계시는구나. 누구 기침하셨어요? 네네. 아, 네네. 네, 영님은 생치에 한 7일 정도 계셨잖아요, 생활치료센터에.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이틀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폐렴 소견이 있어서 네.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 우리 영님은 이틀 일단 계시다가 처음에는 열이 나서 폐렴이 의심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져 있으셨어요. 산소 포화도라는 건 이제 몸에 산소를 재는 건데 저희 매일매일 재시잖아요, 3분. 손가락 끝에서. 네. 거기에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폐렴 중에서도 이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폐렴이셨습니다. 폐렴도 산소 포화도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폐렴이셨어요. 3분이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3분은 제가 본 환자 중에 한 탑 5에 속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다들 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처음에 오실 때 증상 어떠셨죠?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오한, 발열, 기침, 네. 두통 다 있었습니다. 네, 오한, 발열, 기침하고 또 뭐가 있으셨죠? 두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감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 쭉 다 있으셨는데 우리 환님도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폐렴이 있으셨어요. 폐렴이 있고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손끝에서 재는 그 산소 포화도 보니까 94%. 우리가 보통 94% 정도면 되면은 되게 이게 그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치료를 좀 시작을 했죠. 뭐 맞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주사로? 렌데시비르랑 네. 스테로이드랑. 네네. 아주 그냥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약하고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을 맞으셨어요. 이 렘데시비르가 무슨 약인지 아시죠? 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네네.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잘 치료가 됐고. 렘데시비르 맞는데 느낌 어떠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레스컴이 있었는데, 네. 2차, 3차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환님은 꽤 렘데시비르를 좀 며칠 맞으셨죠? 기억하세요? 5일 정도 맞은 것 같아요. 네, 보통 5일 정도 맞는데 좀 심하면 조금 더 맞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맞으셨고 중간에 또 가래에서 뭐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 3일 차 됐을 때 네.
기침을 했는데 피가 네. 나와서 그러셨죠. 기침하는데 혈담, 우리는 그냥 의학용어로 혈담, 피가 나온다, 객담에 피가 나온다, 혈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혈담이 나오셨어요. 이 혈담이 나오는 게 왜 나오냐면 폐렴이 심해서, 심한 폐렴이기 때문에 혈담이 나오셨어요. 그게 며칠 가셨죠, 혈담이?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네, 2, 3일 정도 가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혈담 나올 때?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네. 편안하게 네, 될 수 있으면 움직이면 아무래도 출혈이 더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움직이지 마셔라 이렇게 이거 좀 다행히 잘 지나갔죠.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림님 오늘 10하루째 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셨죠? 응급실에 가서 네, 해열제 맞고 CT 찍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코로나 확진자예요. 네, 그랬죠. 폐렴 소견이 있다 해서 네, 격리병동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 가서 진료 받으셨는데 폐렴이 나오셨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아주 심각하게 나쁘셨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높으셔서 제가 본 염증 수치 중에 제일 높으셨어요. 지금이야 이제 오늘에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환님처럼 렘데시비를 맞으셨고 렘데시비를 맞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속이 메스꺼웠는데 네. 시간이 가면 벌써 많이 적응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넘기시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좀 메시껍다고 소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잠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은 잘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되돌려드리면 설사하셨잖아요, 설사. 아, 네, 맞아요. 네, 이 설사가 코로나 환자분들한테 흔히 잘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네, 며칠이나 설사하셨죠? 저는 한 4일, 3, 4일 정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3, 4일. 보통 코로나 환자들 설사 기간이 한 3, 4일 정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신기록 세우신 분이 있으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10하루. 10하루 동안 그 설사하신 분이 지금까지 제 환자분들 2분이 계셨습니다. 2분. 근데 설사로 어떻게 되시지는 않으셨어요. 폐렴으로 나빠지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 경우는 아직 설사 때문에 어떻게 되시는 분들은 없어서 그게 참 다행이고 네. 지금까지 경과를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궁금하신 거 제가 무엇이든지 다 답변을 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영님 계시죠? 네, 궁금한 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코로나가 이제 경기 해제가 되고 나서 퇴원 후에 이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격리 해제되고 나서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느냐? 일단 제가 퇴원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일반적인 전염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퇴원을 시켜 드려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시죠. 뭐 가족한테 전염될까, 뭐 회사는 나가도 될까,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찜찜하신 게 있긴 있으신데 여기서 격리 해제되는 순간 일상생활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려진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손 자주 닦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하시면 제가 퇴원하라고 할 때 퇴원하시면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가끔 빨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된다. 제가 퇴원하라는 날짜보다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가서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세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합병증, 세 분이 다 폐렴이 있으시거든요. 폐렴이 다 낫기는 하는가, 뭐 이런 것들, 후유증에 대한 거. 그런데 그것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시면 합병증과 후유증은 거의 안 생겨요. 세 분 모두. 워낙 치료가 잘 됐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워낙 제 의료진 말씀을 잘 따라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세 분 모두 크게 후유증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참 말은 쉬운데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인터넷에 보시면 건강하게 사는 법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제가 환자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정신, 뭐 규칙적인 운동, 뭐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알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쵸? 대부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특히 또 조심해야 되실 것이 흡연. 세 분 모두 흡연 안 하시잖아요. 폐렴이 생기셨었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좋지 않습니다. 흡연 문제, 간접 흡연 문제, 또 이제 미세먼지 있을 때 꼭 마스크 하고 요새는 뭐 다 마스크 하시니까 네. 그런 거 정도 지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님 또 네네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네. 이제 퇴원 후에 네. 제가 2차 백신만 접종을 했고요. 1차 접신, 1차. 네네. 퇴원 후에 2차 백신 접종 시기를 네. 언제쯤 잡으면 예. 좋을지. 네, 네. 코로나를 걸리셨어도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 이 백신을 맞은 효과가 생겨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것처럼 항체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1차를 맞으셨는데 2차는 맞으셔야 돼요. 어차피 맞으셔야 되니까. 근데 기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반적인 코로나 환자분들이 나가서 백신을 맞는 기간은 몸 상태가 괜찮을 때 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 몸 상태가 예전만큼 돌아왔다,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 라고 생각할 때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 일반 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끔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레키로나주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를 제가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분은 제가 찾아봤더니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체 치료제 맞은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예방주사를 맞으셔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코로나 환자가 격리 해제되고 나서 예. 다시 재확진되는 사람들일까요? 네, 있습니다. 네, 격리 해제되고 나서 재확진되기도 해요. 주로 이제 빨리 나가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치료하고 나가셔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끔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셔서 한 번 걸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다. 나가서 그래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따라 주셔야지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생각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환님. 네, 환님 계시죠? 네. 환님 뭐 궁금하신 거? 네. 앞서 질문 나왔던 거 외에 저희가 이제 일반 환자들이 알기에는 코로나가 한번 걸리고 나서 네. 소위 말하는 슈퍼 면역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백신을 추가적으로 맞으면은 정말 슈퍼 면역자 그런 게 있는 건지 네. 만약 있다면은 얼마나 그게 후과가 지속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슈퍼 면역자라는 거는 아주 저기 보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예방 효과가, 면역 효과가 생기는 그거를 슈퍼 면역자라고 또 어떤 연구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의학적인 연구나 과학이라는 건 하나 가지고 그걸 말을 하지는 않고 공통화된 반복적으로 가능한 결과가 나올 때 그거를 정설로 확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슈퍼면역자라는 얘기는 너무 하나에서 그리고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코로나 걸린 이후에 예방주사를 맞으면 다른 사람보다는 코로나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적다. 이 정도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 영님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되셨어요? 네, 혹시 뭐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효과 지속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기간. 7개월 뒤에 또 맞아야 된다든지. 그거가 이제 연구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러니까 예방 주사도 지금 뭐 파이자, 모더나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연구기. 그리고 연구 결과를 뭐 다 완전히 오픈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지속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한 번 맞아서 평생 그냥 지속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 정부에서도 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2차 접종한 후에 추가 접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정부의 그 발표를 좀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님 또 궁금하신 거 또? 네,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데. 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네. 만약에 예. 태어나고 나서 예. 뭐 저희가 이제 후유증이나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했을 때 예. 뭐 언제 어떻게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그 태어난 후유증, 네네, 태어난 후유증에 대해서 아직 그 정해진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태어난 후에 후유증이라 생각하시는 거에 많은 부분은 그 병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제 여기 나가자마자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2층 집인데 2층 계단 오르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이라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 체력을 좀 만드셔야 돼요. 체력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나가서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거. 코로나 전문병원에서는 지금 후유증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만들 예정인데 후유증에 대한 전문 치료 과정은 아직은 없고요. 그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동네 병원 가시는데 미리 전화로 좀 한번 줘보시고, 나 코로나 치료했는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신 다음에 그래 와라 하면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병원에 호흡기 클리닉이 있어요. 호흡기 클리닉.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여쭤보자면 네네. 이제 퇴원 후에 이제 좀 수영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런 좀 폐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운동 같은 거 해도 상관없는지. 폐를 많이 활용한 폐활량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나 보군요. 본인이 본인 상태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은 러닝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는데 문제가 없다, 뭐 걷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하셔도 돼요. 뭐 그래도 되는데 이상하게 옛날보다 이게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이러면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어떤 객관적인 뭐 폐기능 검사나 이걸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느끼니까요.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의 어떤 예전과의 비교한 컨디션, 폐활량, 숨참 이런 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조금씩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님까지 됐고, 림님 계시죠? 네. 네, 림님.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네. 네. 앞서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제 저희 코로나 완치 후에 이제 어떤 뭐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흡연은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받을지 그런 거가 막 약간 조심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는지. 네, 음식과 음주. 네, 흡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몸이 안 좋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고,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게 좋고,
음식은 피할 음식은 없으세요? 피할 음식은 없어요. 뭐 코로나 후유증에 뭐 코로나의 나쁜 음식은 없으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거, 또한 뭐 기본적인 거 똑같아요. 기본적인 거 피할 것도 없고 더 뭐 코로나에 좋은 음식도 없고, 좋은 음식이라면 몸에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음주도 코로나와 음주 과음만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음만 안 하시면 뭐 건강한 음주라는 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맥주 한 캔 정도,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퇴원하자마자 하지는 마시고 그냥 몸 상태가 한 80% 정도 돌아오셨을 때, 80%나 100% 정도 돌아오셨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영원히 술을 끊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림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제 걱정인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치가 돼서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몸속에 혹시 코로나 이런 잔여균이라든지 주물균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서 다른 분들한테 또 막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위험은 없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그걸 되게 더 불안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은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가족한테 옮기는 거, 이게 제일 불안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가시면은 그런 염려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중 한 분 PCR 검사 했잖아요. 네, 한 분 하셨는데 PCR이 완전히 음성일 때 제가 내보내드리지는 않아요. PCR 검사가 양성이더라도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코로나 균이 완전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얘가 죽은 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균은 전염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서 맘모스 DNA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지구상에 맘모스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PCR이 양성인데 사균, 죽은 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생활하시거나 뭐 그것이 뭐 재활성된다거나 전염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 퇴원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린님 이해되셨어요? 네네네. 이해 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음성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음성으로 나옵니다. 네. 아셨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추가로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아무튼 오늘 세 분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내일 아침에 또 회진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병원 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답글에다가 그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회가 다음 유튜브 올릴 때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